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재개발 투자에 대한 그 종류와 어떤 사업이 가장 수익성이 좋고 우리가 눈을 주시해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재개발에도 여러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그 재개발 방식에서 예를 들어 기반 시설이 아주 열악한 그 주거 밀집 지역을 바로 이 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새 최근에 그 서울시장 오세훈 그 시장님이 집권을 하면서 신속통합이라는 소위 말해 신통이라는 그 재개발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민간이 그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을 하되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그 과제는 주택 공급입니다. 서울시 내에서는 그 정비사업, 재개발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재건축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타 여러 사업을 통해서나 이 정비사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택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통합은 말 그대로 이 재개발 사업의 그 여러 절차들을 간소화해 그 평균적으로 한 15년 내가 걸리는 재개발 사업을 압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등장한 신속통합,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가장 좀 요새 많이 그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이 모아타운은 그 일반적인 재개발과 달리 좀 근거법이 다릅니다. 그 빈속법이라고 하면 일단 모아타운은 바로 이 소규모 그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블락들이 있잖아요. 이런 블락들이 이렇게 도로가로 이렇게 여기에 그 소규모 노후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은 그 개발을 하더라도 뭐 100세대나 뭐 200세대 이 정도로 좀 사업성이 아주 안 나오는 아주 소규모의 좀 재개발 단지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 또 B라고 하고 여기 또 C라고 하고 이렇게 D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기존 도로는 냅두고 통합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그 소규모 사업을 모아서 통합해서 재개발하겠다는 게 바로 취지가 모아타운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통합해서 가니까는 외관상 당연히 똑같은 단지로 보이고 그리고 전체가 통합하니까는 전체 세대수 규모가 1000세대에 육박하는 그런 모아타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A블럭, C블럭, C블럭, D블럭 있잖아요. 에서 각각의 조합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하나지만 내부에서는 4개의 조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도 하나의 조합으로도 많이 어떤 분쟁과 논란이 있고 또한 심하면은 그 비상대책위원회 그래서 비대위라고 하죠. 비대위까지 들어서는 상황까지 우리가 짐작을 한다면은 쉽게 그 내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많이 우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보다는 기존 이 재개발 방식의 신통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바로 역세권 사업이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에도 종류가 있는데, 뭐 청년주택도 많이 들어줬을 거예요. 뭐 역세권 청년주택. 하지만 뭐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적인 개념에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배제하고요.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거는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하면은 이게 영어를 써가지고 좀 있어 보이지만은 실상 한국어로 풀어서 쓰면은 바로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장기 전세주택. 역세권 사업의 원리는 그 특정 역세권 범위 내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 한승역 같은 경우에는 350m 이내에 있으면은 그 지역 일대를 그 종상화, 뭐 최대 뭐 일반 상업까지 800%까지 종상하되 그 종상되는 뭐 한 절반 정도는 바로 이 장기 전세 주택으로 토해내라라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한 3000세대 아파트를 짓더라도 거기에 상당 부분의 물량이 바로 임대주택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사업에 또 다른 사업이 있죠.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내 범위에 있는 거는 동일한데 그거를 이 임대주택이 아니라 SOC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문화시설, 또 뭐 체육시설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주택과 같이 좀 어울려서 생활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임대주택 우리가 상당히 좀 경시하기 때문에 시프트보다 활성화가
훨씬 더 주목을 받고 투자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활성화가 더욱 우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 내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역세권 활성화 내에서도 바로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사업 활성화 사업 내에서 기존의 그 이름 그대로 역세권 사업 활성화라는 사업 이름 그대로 추진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특정한 역세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노선형 상업지라는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선형 사업지가 가장 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다면 노선형 재개발이란 무엇이냐 보면은 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지정한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간선도로에 인접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노선형 상업지여야 된다. 용도 지역이 노선형 상업지역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면적 제한 및 노후도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는 서울시 보도자료에 발표한 특정 간선도로를 말합니다. 용산에서는 대표적으로 원호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형 상업지는 무엇이냐 보면은 원래 하나의 필지,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필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가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나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한번 공정자부를 뜯어보면은 용도 지역이 딱히 그 용도 지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요 이 간선도로, 여기서는 이 간선도로에 낀 이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이 뒷부분이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독적으로 개발하면은 어떤 도시개발 측면에서 이 용적률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의 낭비가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울의 같은 핵심 지역들은 어떤 주택적인 공급량에서도 토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여지가 약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이런 단독 피치 같은 거를 개발하는 건 말고, 예를 들어서 뒤에까지 여기가 상업지역을 한다면은 이 띠처럼 간선도에 들어진 상업지역을까지 포함해서 일정 면적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1만 제곱미터 내에서 개발을 한다면은 어떤 파괴력을 발휘하냐면은 이 뒤에 있는 그 2종 일반 집 주거지역으로 예상한다면은 여기가 200%, 그리고 여기서 일반 상업지라면 800%가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들이 통합 개발하면은 지역까지 다 800%까지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 상업지를 껴서 개발하면은 뒤에까지 통틀어서 상업지역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미친 사업성입니다. 200%가 800% 되면은 4배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런 조건들입니다. 이게 얼만큼 사업성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 재건축 투자를 할 때 소위 말해 주공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그냥 통상적으로 하잖아요. 왜냐면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00이 안 되고 한 120, 150% 이제 그 정도가 되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개발하면은 시통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까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거의 2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2배 이상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더욱 여기서 뭐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또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광 뭐 시설이나 어떤 문화시설을 넣으면은 1000% 이상까지 간다는 게 바로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만약 200%가 이제 1000% 가면은 5배가 상황이 되는데, 이 사업성은 만약 여기 있는 그 내부에 조합원이 있으면은 거의 추가 분담은 없이, 심지어는 환급을 받는 그런 선택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더욱이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면은 이 지금 역대급 그 재개발 사업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사업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개발 방식이 있지만은 정리하자면은 바로 우리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주목을 해야 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좋지만은 그 중에서 노선형 상업지 개발은 가장 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지금 서울시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이런 지역이 적용되는 곳이 과연 어딘지 물색을 하고 먼저 진입한다면 그 투자 수익률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도시계획을 미리 분석을 해서 선진입해서 남들이 따라와서 추격 매수할 때 이미 프리미엄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시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